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외출을 했다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 방송 제작을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길게 하지 않고 이 핵심 부분만, 이 포인트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이 지적한 대로 이 신속 진단 키트로 이 지금 우한 폐렴을 갖다가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, 지금 그 확진자가 며칠째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로 이 의심 환자가 이 6,400명이 넘었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, 며칠째. 이 부분은 이 야로가 있지 않나, 우리는 분명히 그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오늘 여러분 그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은 이 후베이성에서 이 확진자가 뭐 진단 기준이 바뀌었니 뭐니 하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이 확진자가 1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. 1만 5천 명 가까이 나왔죠.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 확진자 발표에 있어가지고 속임수를 써왔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은 그 오늘 하루만에 그 1만 5천 명 가까운 저 확진자가 나왔다는 저 부분도 저는 그렇게 믿지도 못하겠습니다. 저 부분도 아마 이 누락된 부분이 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진단키트가, 신속 진단키트가 보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며칠째 이 6,400명이나 되는 저런 많은 의심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째 확진 환자가 안 나온다는 사실,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은 초기에 이 몇 명씩 이렇게 상승 패턴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 초기 패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이 급상승하는 그래프의 모습을 다 봤을 것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그러면은 이 질본이 발표하는 대로,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하더라도 28명입니다. 그러면은 그 증가 속도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우한 폐렴의 속성인데, 우리나라 우한 폐렴만 증가 속도가 느리도록 변종이 돼서 들어왔습니까? 이 변종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균주들이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의 변종이지 퇴보시키는 쪽으로의 변종은 아닙니다.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? 자,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중국을 제외한 이 다른 나라들의, 말하자면은 이 비교 대상국들의 확진자나 이 사망자 수를 최근에는 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처음에 그 우한 폐렴 여기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비교 대상 국가들의 환자들이나 이런 확진자들을 이 보도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 비교도 할 수 있었죠.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비교 대상 국가들의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.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?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뭐 몇십 명, 몇백 명이 계속 증가 추세가 나온다면은, 그런데 우리만 안 나온다면 이상하겠죠. 자,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포인트라고 보는 것입니다.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인 것들이라면은 정말 이 나쁜 자들입니다. 이 국민의 생명을 걸어두고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자, 다음은 오늘 그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제가 방송에서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 베블렌 효과로 이 명품을 예를 들었습니다.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를수록 그 수요가 많아진다는 사실. 싸구려 명품은 없지 않습니까? 비쌀수록 명품은 잘 팔리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를수록 특별한 주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.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는 이 대선 대장주로서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그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대선 대장주로서 시장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시장 참여들 같은 경우에는
당연히 이 덕성 우선주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 대선 대장주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.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선주에 엮이면은 과거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300%부터 한 500% 정도는 다 올랐습니다. 그런데 대선 대장주로 엮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10배부터 한 이화공영에서 보는 것처럼 60배까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참조를 해야 되는 사실은 이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대선 대장주로 엮이기 전에 대략 이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이 조그마한 중소회사였습니다. 그런 중소 주식이 60배가 오르니까 시가총액이 무려 3조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. 그 3조 정도 시가총액으로 움직이려면은 이 시장에 있는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? 많이 무겁겠지요, 움직이려면은. 그런 무거운 종목도 이 60배까지 큰 금액이 투입되면서 60배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덕성 우선주는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상승을 해도 현재 시가총액이 200억 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엄청나게 가볍지요. 그러니까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어제 아래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가벼운 종목이 이 상당 부분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물량이 잠겨간다는 사실입니다. 즉,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물량이 잠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.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 덕성 우선주가 주식시장에 이 새로운 진기록을 갈아치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장의 핵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덕성 우선주에 있어 가지고 이 핵심은 작은 물량이 잠겨간다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밑줄을 5개 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덕성 우선주 상한가가 완전히 잠기고 나서부터는 오늘 하루 종일 물량이 2만 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반면에 이 수요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대선 대장주로서 또 이 물량이 희소한 우선주로서의 양수 격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물량이 잠겼다는 것은 지금은 제가 확실히 단언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대선 대장주로서 다른 그 대선 대장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물량이 소량이고 그 물량마저 지금 잠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과거 대선 대장주들은 전부 다 이 본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치들이 있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종목들을 이렇게 그 상승을 할 때에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, 말하자면 에너지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대장주들은 10배 내지는 60배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은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로서 이 물량 자체도 희소합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잠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, 오늘은 이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